이제 고등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중3일 수도 있지. 예비 고일 과정을 시작하는 아니면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와서 3월에 처음으로 겨울방학 열심히 놀다가 이제 막 고등 과정을 시작하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처음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적합하게 선생님이 강의 설명을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따라오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끌고 가줄 거니까 자, 한번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짧게는 한 25분, 20분, 25분에서 길면 한 40분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원하는 거 영상은 학원에서 시청합니다. 집에서 시청하지 않아요. 왜? 집중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이 영상은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가장 필수 유형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문제 풀이를 접근할 건데 침대에 누워서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아주 편한 자세로 보다 보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정말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그 개념을 선생님이 집에서 보고 온 친구들한테 개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접근시켜 보거나 문제 풀이를 할 때 너무너무 그냥 대충대충 접근해서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아예 안 보는 건 안 돼. 이건 아니지만 개념 영상은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본인이 집중을 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서 또 볼 수 있죠. 네, 2번, 3번 재시청하는 거 가능하죠. 예, 그런 거는 집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풀 때 시청해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개념 교재에 필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건 밑줄도 긋고 여기 없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접근할 거야.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봤는데 요 페이지가 필기가 아무것도 없고 밑줄도 아무것도 안 그어져 있고 막 그러면 강의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책에다가 우선적으로 필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 안 돼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할 때는 최대한 본인들이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강의를 볼 때는 일단 책에다가 무조건 다 필기를 해.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나 개념 노트를 좀 정리해보고 싶어. 그러면 별도의 시간에 여러분들만의 노트에다가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풀이는요. 선생님이 영상은 어떤 식으로 촬영이 들어갈 거냐면 처음에 이 개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줄 거야. 네, 그럼 영상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밑줄 치거나 별표 친 것들 있으면 다시 보고 나서 그 문제들 중에 이 개념 체크 문제를 꼭 반드시 먼저 푸세요. 그래서 채점을 해야 돼. 채점은 밖에 채점 선생님한테 채점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채점을 해서 맞았는지 꼭 확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지 못했을 경우에는 틀렸을 경우에는 이거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풀어준 필수 예제 문제 있죠? 선생님이 풀어줬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이 풀어준 필수 예제 문제를 노트를 펴서 이렇게 밑에 있는 풀이 과정을 지우고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다시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 푼 것과 내가 노트에다가 푼 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정답이 맞는지. 자, 정답이 틀렸으면 풀이 과정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확인해보고 맞았다면 그럼 내려가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와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좋은 등급 유지하고 좋은 등급 맞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보자. 일단은 고등과정을 보면 크게 식에 대한 개념, 다항식,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해서 식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식에 대한 개념 그걸 가지고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중간고사는 요 식에 대한 내용인데 뭐 어떤 학교는 함수까지, 어떤 학교는 방정식까지, 어떤 학교는 부등식이 조금 들어가기도 뭐 요 정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 도형 파트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좀 내용이 많아요. 자, 첫 번째 다항식. 일단 다항식이 뭐냐? 식이야, 식. 어떤 문자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겠죠? 식인데 다항식이 이제 용어. 다항식뿐만 아니라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수업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 때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다른 강의에 차수에 대한 개념으로 다항식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차수에 대한 개념으로 거기까지 가면 항과 상수항, 계수, 차수, 동류항 그리고 내림차수, 노름차수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나 시청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시청하고 왔죠? 보고 온 사람들만 여기서부터 영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항, 그 중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계수, 차수, 다항식의 차수, 동류항 등은 우리 실은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거야.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고등학생 때, 물론 중학생 때도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하긴 했었는데 이 다항식을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 문제를 x에 대하여 라고 적혀있죠.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할 때 항부터 지금 x에 대한 2차 항, x에 대한 1차 항, 나머지는 항수항이지. 그래서 x에 대한 2차 항은 부호가 뭐였니? 플러스구나. 3x제곱. 그 다음 x의 1차 항은 5xy와 4x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x로 묶어줘야 돼. 그래서 5y 플러스 4의 x.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고 괄호에서 괄호로 상수항을 담아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내림차순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오름차순 하세요. 그러면 상수항부터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그리고 1차항이 5y 플러스 4의 x 마지막 2차항 3x제곱 이렇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이게 쓰여요. 인수분해할 때 요거를 정리를 잘 해야 인수분해가 조금 더 잘 보일 거고 인수분해를 해야 나중에 방정식과 부등식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가 식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걸음이다.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뭐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그렇죠? 동량끼리 더하고 빼고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생략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자, 다항식과 덧셈 뺄셈에서 첫 번째 문제. 요런 문제가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오는 1번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자, 세 개의 다항식 A와 B와 C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이 식을 계산하래.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주어진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 괄호 B 마이너스 3C를 이 식 먼저 정리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분배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뿅뿅 분배해서 플러스 2B에 플러스 6C 그리고 이제 동량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6C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한 식의 A, B, C에다가 주어진 A와 B와 C에 관한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는데 마이너스 2의 A식 더하기 B 3 곱하기 B가 3x제곱 마이너스 5xy가 되고
더하기 6C C자리에 E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괄호 풀죠. 보세요. 이제 괄호를 푸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하여서 마이너스 1을 3개의 항에다가 분배해서 곱해주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그 다음 플러스 3을 분배해 주겠죠. 네. 근데 이때 선생님은 같은 항을 이렇게 세로셈으로 좀 계산을 해볼게. 9x제곱 마이너스 15xy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항 이번엔 플러스 6을 분배해 주겠죠. 플러스 12xy 마이너스 6y제곱. 물론 가로로 봐도 되는데 어차피 동량 묶어서 정리할 거잖아. 이렇게 세로로 묶어 놓으면 이 상태로 그냥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x 이차항끼리 x y항끼리 y의 이차항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예,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질 거고 간단해질 거야.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돌아와서 이 문제부터 다시 푸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처럼 쭉 노트에다가 쭉 풀어본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내가 1번 보니까 일단 답은 틀렸어. 이러면 첫 번째 수업부터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이 뭘 잘못했나 볼까요? 2차항부터 다르네 문제가. 선생님 첫 번째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생기다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3c. 여기가 틀렸죠? 네, 마이너스 2b인데 그렇죠? 아마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저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b네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선생님 이거 편집하고 자르고 붙이는 거 귀찮아서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네. 그리고 플러스 6c EXY 마이너스 Y제곱에 대하여. 자,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풀잖아. 그럼 틀렸을 때 이것들이 가능해. 내가 어디에서 틀렸구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업부터 아주 좋은 예가 나왔죠? 그래서 일부러 틀린 거예요.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마이너스 Y제곱. 자, 선생님 지금은 가로로 쭉 썼어요. 가로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때는 세로셈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해요. 2xy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12xy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있었지? 자, 더해주면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5xy 마이너스 4y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맞춰보는 거지. 맞았니? 네, 정답 맞았죠? 그러면 접근한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이 친구 봤더니 첫 번째 이걸 정리했구나. 우리도 맨 처음에 정리부터 했어. 그 다음에 정리한 거를 괄호에다가 대입해서 넣었구나. 그리고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가로줄로 쭉 정리한 거고 선생님은 세로로 정리를 한 거죠. 가로로 정리해놨다가 이걸 세로의 덧셈 모양으로 정리해서 동량끼리 덧셈 뺄셈 하였더니 맞았구나. 그럼 이 방법대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똑같이 접근해서 풀어주면 돼요. 네. 풀어서 풀 때 이 문제들 모두 노트에다가 풀어요. 노트에다가 풀어서 풀이 과정을 지금 노트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 정답을 여기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푼 정답들을 여기에다가 옮겨 적어요. 그래서 채점은 받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노트에서 쭉 지우지 말고. 노트 지우지 말고 노트에 지금 연필로 풀었을 거 아니야. 노트에 아까 쭉 연필로 풀었어. 그거를 검정색 볼펜이나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디서 틀렸나 어디서 이거 아까 선생님처럼 마이너스 분배를 잘못했구나. 그럼 그 부분을 고쳐보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어디에서 틀리고 내가 뭘 실수를 하고 내가 뭘 잘 모르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를 알고 고치려고 해야 이 과정들이 개선이 됩니다. 고등 과정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채점 받아서 맞았어, 됐어.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지.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유형 교재가 숙제로 넘어가요. 유형 교재가 처음에는 기초문제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영상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밖에 없어요. 다항식의 곱셈 아직 안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들을 또 풀고 이거와 관련된 유형 문제들이 이렇게 있겠지. 어디까지인지 모를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이 과정들은 이제 집에서 똑같이 또 풀어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숙제로 해오면 되고 한 번 틀렸던 문제는 두 번, 세 번 또 틀려. 이제 그 문제를 모아다가 여러분들이 주말에 선생님 저 주말엔 좀 놀아야죠. 그러면 안 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문제들 중에 또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야. 물론 수업 중에 고쳤어. 그리고 집에 갔지. 물론 답은 체크가 돼 있겠지. 그럼 주말에 일주일 동안 했던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들만 노트에다가 문제부터 쓰는 겁니다. 유형 교재 몇 쪽이지? 5쪽 4번 5페이지에 4번 유형 교재 5페이지에 4번 다항식 x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2x 블라블라블라 해서 풀이 과정 쭉쭉쭉쭉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문제를 왜 쓰라고 하냐면 문제를 쓰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해석하는 연습을. 그래서 문제도 써야 돼. 오답노트. 이렇게 주말에 오답노트까지 한번 썼으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교재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곱셈이 있죠. 다항식의 곱셈은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치 공부가 이쯤 되면 마무리가 되긴 한 거예요. 근데 다항식의 곱셈을 가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곱셈 공식 강의를 다시 보세요. 이 강의를 보고 곱셈 공식을 전부 외워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외워야 돼요. 한꺼번에 외워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중3 때 외운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건데 여기에 있는 공식은 전부 다 외워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 이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네. 거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을 차수의 개념으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외워와야 다음날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